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내용이 복소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소수. 자, 얘는요. 뭐 용어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 복소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복소수는 지금과 같이 a 플러스 bi의 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꼴을 의미했다라는 것은 이 모양을 좀 정확하게 그리고 구조를 좀 정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선은 복소수의 분류부터 이 세 번째 내용부터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단서 조건이 좀 필요해요. 단 A, B는 실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 복소수가 실수 파트와 그 다음에 허수 파트로 나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금 실수가 되려면 결국에는 A, B가 실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때 B가 0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B가 0이 되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때는 A만 남게 되니까 이 A는 또 실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소수에서 실수를 의미하는 것은 B가 0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면 B가 0이 아니다 라고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이때에는 A 플러스 BI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의 I라고 하는 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허수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궁금증이 뭐냐면 결국엔 이때 i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자, 얘의 정의는요. 루트의 마이너스 1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양쪽을 제곱을 한번 해보시면 결국에는 i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여기에서 어떤 수를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때의 어떤 수가 결국에는 i가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얘는 허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 자체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x의 제곱을 했을 때 a가 된다. 그리고 얘가 만일에 실수의 영역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의 a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수의 세계에서는 그때의 제곱을 하게 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제곱을 했다라고 했을 때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수의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때의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i라고 하는 이러한 기호를 이제 등장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때의 실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지금 수직선 선상에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수와 큰 수로 또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소 관계가 분명히 성립을 하는데 지금 이때의 허수는요. 수직선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축에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소 관계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허수와 그 다음에 실수에서요.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해요? 1보다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2i라고 하는 것이 i보다 크냐, 예,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명확하게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해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복소수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면 허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A 플러스 B의 I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허수가 되려면
B는 0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지금 얘를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나눠보면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또 나눌 수가 있다는 뜻이죠. 만일에 A가 0이다라고 하면 BI라고 해서 이 녀석을 순허수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A 플러스 그냥 BI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 자, 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선은 이제 두 번째도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A랑 B가 각각 실수에 해당이 되는 건 맞고요. 지금 보시면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이 B가 되는 부분을 그냥 허수 부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다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꼴이라고 하는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수의 계산은요, 허수 부분, 실수 부분을 어떻게 해요? 모을 수 있어야 된다. 모아야 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3i라고 하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4i라고 하는 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두 개를 서로 더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과 3은 같은 실수 부분에 해당이 되고 3과 4는 허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4 플러스 7i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4와 7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 실수 부분, 허수 부분끼리 서로 더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빼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1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아니죠. 1 플러스에 3이라고 해주시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4다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는 i끼리 그리고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시면 a 플러스 bi일까 0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은 a가 0이고요. 그리고 b가 0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보시면 우선은 bi가 마이너스 a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일에 여기에서 b가 0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i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해요? b분의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이 말은 즉슨 결국에는 분모 분자가 둘 다 어떻게 해요? 실수입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수분의 실수는 결국에는 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좌변은 허수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우변은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b는 0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b가 0이 되어버리면요. 0 곱하기 i는 그냥 0입니다. 그러므로 우변 자체도 어떻게 해요? 0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a 플러스 bi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c 플러스 di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이렇게 옮겨버리면 a-c에 플러스 b-d에 i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퀄 0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됩니까? 방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대로 얘도 0이어야 하고 요 녀석도 0이어야 한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A도 C랑 같아야 되고
B도 D랑 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서로 같아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켤레복소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이 켤레는 우리가 뭐 신발에서 치면은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이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짝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켤레복소수를 정의를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씁니다. A 플러스 BI에 그리고 그 위에 바라고 하는 이러한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A 플러스 BI라고 하는 것의 켤레 복소수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때의 켤레 복소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의 켤레 복소수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실수부에 해당, 아니, 허수부에 해당이 되는 것에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 빼기 BI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1 플러스 3i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위에 이러한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1 플러스 3i의 켤레 복소수를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내면 결국에는 그 3이라고 하는 것의 앞에 부호를 반대로 해서 1 마이너스 3i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에 1 마이너스 3i라고 하는 것의 또 켤레 복소수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켤레 복소수의 가장 핵심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복소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A 플러스 BI 거기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C 플러스 DI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얘를 이제 더하실 때요. 어떻게 하자라고 했었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이제 모으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C 플러스 어떻게 해요? B 플러스 DI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만일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의 이제 곱셈에 대해서 이제 분배 법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i의 제곱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a 플러스 bi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c 플러스 di라고 하는 것을 곱을 할 때, 얘네들을 각각 덩어리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a 기준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개를 하면 되겠죠? ac의 플러스 ad i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bci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bd의 i의 제곱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우선은 i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bd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자, 그래서 AC-BD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I.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식화를 해가지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외우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우선은 이게 자연스럽게 외워진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계산하는 과정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에서 요 녀석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분모의 실수화. 우리가 예전에 어떤 공부를 했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요 녀석 분모에 어떻게 해요? 유리화를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죠.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요 녀석의 켤레수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어떻게 해요? 2
빼기 루트 3 이렇게 곱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분모 자체를 유리수로 이제 변화를 시키자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지금 합차 공식에 의해서 3-3 분의 뭐가 된다? 2 루트 3.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2 루트 3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이런 원리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서는 C 플러스 DI 분의 그 다음에 A 플러스 BI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실 때 좀 편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i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4i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모에 실수화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2 플러스 3의 i에다가요. 자, 켤레복소수 2-3i를 이렇게 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1 플러스 4i에다가 마찬가지로 2-3i 이렇게 해서 곱을 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지금 보시면 얘는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4 마이너스에 그리고 3i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3i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3은 제곱을 하니까 9가 되고요. i의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13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녀석 분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 녀석들을 그냥 어떻게 전개를 하면 됩니다. 자, 2에다가 마이너스 3i, 8i에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12에 i의 제곱이 이렇게 올 것이고요. 자, 그러면 i의 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14에다가 플러스에다가 다시 5i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13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복소수와 연산하기가 쉬워져요. 자,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시면요. 얘는 13분의 14에다가 플러스 13분의 5i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명확하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4 플러스 뭐 3i랑 이렇게 더하래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 상태로 더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를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더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4 플러스 13분의 14. 자, 이 녀석 계산하면 되고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13분의 5 이렇게 해서 두고 i. 그러면 결국에는 복소수의 어떻게 구조에 딱 맞아 떨어지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C 플러스 DI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에서 분모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요 정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그 이후에 또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새 복소수 G1, G2, G3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가로 1번 교환법칙입니다. 이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설명은 뭡니까? 어떠한 연산에 대해서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어도 된다.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복소수 G1, G2, G3라고 했으니까 G1 더하기 G2나 G2 더하기 G1이나 서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덧셈의 연산에서의 복소수가 실수 부분, 그 다음에
허수 부분, 얘네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가지고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에 해당되는 게 결국에는 각각 실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실수 자체가 결국에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 즉 복소수에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좀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G1이라고 하는 것을 A 플러스 그 다음에 뭐 BI라고 두고요. G2라고 하는 것을 C 플러스 DI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A 플러스 BI에다가 플러스 C 플러스 DI를 하게 되면 얘는 A 플러스 C에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B 플러스 D에 I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 녀석을 또 서로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역시나 어떻게 해요? C 플러스 A 플러스 그 다음에 D 플러스 BI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 플러스 C나 C 플러스 A나 서로 동일한 거잖아요. 그리고 B 플러스 D나 D 플러스 B는 서로 동일한 거죠. 왜냐하면 실수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를 굳이 고려를 할 것 없이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G1 곱하기 G2, 예, 얘는 G2 곱하기 G1과 서로 동일하다.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예, 결과값이 서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결합법칙. 이 결합법칙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같은 연산에 대해서 예,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때 연산은 뭐죠? 곱셈에 대한 연산이죠. 그래서 동일한 연산에 대해서 결국에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실수에서도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때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상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i가 있고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2 플러스 5i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5i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먼저 계산을 해도 괜찮은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덧셈이다 라고 있고 여기도 덧셈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하자는 뜻이냐면 2 플러스 3i 플러스 그 다음에 2 플러스 5i 플러스 3 마이너스 5i 자,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것을 먼저 묶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서로 없어지게 되니까 5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7 플러스 3i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분배법칙도 마찬가지죠. 분배법칙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얘는 그 방법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고 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G2 더하기 G3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자라는 겁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예, 곱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때의 결과값 자체는 G1 곱하기 G2 더하기 G1 더하기 G3가 된다. 아, 더하기가 아니죠. 곱하기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분배법칙을 보통 친구들이 요 녀석을 요렇게 나누어서 곱을 해가지고 이제 더하기로 결합을 한다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요 내용을요 같은 지원으로 묶어서 이렇게 바꾸는 것도 분배법칙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한다, 아니, 결합법칙이 아니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의 결과물이 어차피 복소수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도 복소수, 얘도 복소수다라고 한다면 얘는 G2 더하기 G3 거기에다가 곱하기 G1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 자, 그러면 이제 G2 다시 곱하기 G1이 될 거고 플러스 G3 곱하기 G1이 될 거고 그리고 곱하기에 대해서 서로 교환 법칙이 또 성립을 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결과값이 서로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켤레복소수의 성질입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잘 알고 가셨으면 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얘는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봅시다. 우선은 가로 1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쉬워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G1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A 플러스 BI라고 할게요. 그러면 G1의 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G1의 켤레복소수를 의미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말은즉슨 A-BI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또 바를 또 넣었어요. 그러니까 G1의 켤레복소수, 그리고 이 녀석의 또 한 번의 켤레복소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A 플러스 BI로 다시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켤레를 2번 하게 되면, 또는 짝수번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로 2번이 의미하는 거. 자, 가로 2번도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G1 더하기, 그 다음에 G2. 자, G1 더하기 G1이네요. G1의 바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G1을 이렇게 뒀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I에다가 그 녀석의 켤레수, 켤레복소수 A-BI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돼요? 2A가 된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A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실수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가능하면 좀 익숙해졌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 내용을 외워두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를 자연스럽게 많이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외워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지금 당장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G1에다가 곱하기 G1의 바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지금 보시면 A 플러스 BI에다가 A-BI를 이렇게 곱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A제곱에다가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켤레복소수끼리의 서로의 곱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놓고 가셨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가로 3번, 가로 4번, 가로 5번입니다. 자, 가로 3번부터 시작해서 가로 4번, 가로 5번은요.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냐면 켤레를 하게 되면 각각의 켤레, 자,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G1이라고 하는 것을 A 플러스 BI라고 했고, 그 다음에 G2라고 하는 것을 C 플러스 DI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G1 더하기 G2래요. 자, 이 녀석 전체에 바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자, 우선은 G1 더하기 G2를 먼저 더해버리면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I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거기에 바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인 즉슨 결국에는 우리가 A 플러스 C에 마이너스의 B 플러스 DI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고, 자, 요 녀석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A 그 다음에 A 마이너스의 BI로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 마이너스 DI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G1의 바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G2의 바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간에 혹시라도 놓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녀석을 모두 그냥 전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A 플러스 C에다가 마이너스 BI가 되고요. 마이너스 DI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랑 마이너스 BI를 하나로 묶어버리고 C랑 마이너스 DI를 하나로 또 묶어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각각의 바가 되고 여기 더하기로 결합을 시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빼기 연산에서도 이 연산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로 4번도 한번 해볼까요? 가로 4번은 가로 4번은 자 a 플러스 b의 i 곱하기 그 다음에 c 플러스 di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녀석 전체에 발을 한대요. 그러면 이 녀석을 전개를 하게 되면 ac에다가 플러스 ad의 i다 라고 쓸 수가 있고, 플러스 bc의 i에다가 다시 곱하기에 더하기에 bd i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c의 마이너스 bd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i가 이렇게 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발을 이렇게 씌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이 녀석은 이걸 차라리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이 내용은 AC 마이너스 BD 그 녀석에다가 빼기에 AD 플러스 BC 그 다음에 I가 이렇게 온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그냥 전개를 해버리세요. AC-BD입니다. 마이너스 ADI고요. 마이너스 BC의 I가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우선은 A로 우선 묶어준다라고 하시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먼저 결합을 시키세요. C-DI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또 이제 같이 묶어줄 건데, 얘는요 어떻게 갈 거냐면 마이너스에 b로 이렇게 묶고 i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부터 잘 보세요. 마이너스 bi로 묶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 마이너스 b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d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빼기를 여기에다 하나 더 결합을 시키고 여기 i를 이렇게 쓸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얘를 서로 전개를 한번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bi랑 마이너스 di를 서로 곱을 하게 되면 bd가 우선 올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i의 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마이너스 bd가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를 쓸 수가 있고, 마이너스 bi로 묶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은 c만 이렇게 남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얘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c-di 그 다음에 a-bi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므로 자, a-bi가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G1의 발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di가 의미하는 것은 G2의 발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방법처럼 가로 5번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G2분의 G1의 전체 바입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G2의 바분의 그 다음에 G1의 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때의 주의사항은 뭐냐면 G2가 절대로 어떻게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켈레복소스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했었고, 이걸 가지고서 간단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서로 다른 두 실수 x, y에 대하여 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서로 다른 두 실수 x, y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우선은 밑줄을 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풀이를 하면서 어떻게 써먹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개념 공부를 했을 때 a 더하기 bi라고 하는 게 c 플러스 di랑 서로 같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죠? A랑 C가 서로 같고 그리고 B랑 D가 서로 같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y. 자, 얘는요, 되게 좀 친절하게 지금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여기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여기가 실수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실수 부분. 그리고 여기가 허수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얘도 실수 부분, 얘도 허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결국에는 2의 x 플러스 y랑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4-xy라고 하는 것은 2랑 서로 같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 녀석은 xy가 결국에는 2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얘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요 녀석을 한번 보시면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3의 x 그리고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4y 4y가 아니라 3y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퀄 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셨던 내용 중에 곱셈 공식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먼저 묶을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서 결합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퀄 0인데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x-y, x 플러스 y, 그리고 마이너스 3의 x-y는 0. 자, 그러면 x-y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x, y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x-y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겠죠. 같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약분 처리를 해서 x 플러스 y는 3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이고, 자, 그러면 x 곱하기 y가 2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의 xy, x 플러스 y다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x 플러스 y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다 라고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에서 요 녀석을 써먹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떠한 공식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공식을 써먹는다라고 했을 때, 문제 정황을 보고 어떤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풀이인지를 꼭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지금 보시면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7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2 그리고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27 빼기 18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9가 답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배웠었던 내용을 가지고서 차근차근 적용하는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파와 베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얘의 값을 지금 어떻게 하자라고 했어요? a 플러스 bi의 꼴로 나타낼 때라고 했고 a와 b의 합을 지금 구하시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대입을 해서 정리를 이제 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 이전에 먼저 이 문제를 쭉 이렇게 보시고서 이거를 어떻게 좀 넣으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서 풀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설명을 했냐면, 자,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알파 하나가 남고 베타 하나가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알파 곱하기 베타,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내가 알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복소수의 연산을 하실 때는요, 어떻게 하자라고 했었죠? 실수 부분 더하기 또 어떻게 돼요? 허수 부분.
그리고 여기 i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꼴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 줘야지 연산을 하실 때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3의 i에다가 플러스 3 마이너스 i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4 플러스 2i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또 마찬가지로 합니다. 자, 1 플러스 3의 i,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i. 자, 얘를 이제 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i가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9의 i에다가 다시 마이너스의 3의 i의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천천히 갈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지금 보시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3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3과 3을 더하게 되면 6, 그리고 플러스 8i.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얘를 이제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6 플러스 8i,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플러스 2i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 이 녀석을 이제 결합을 곱을 하게 되면 24에다가 플러스 12의 i에다가 플러스 32의 i에다가 다시 플러스 16의 i의 제곱. 자,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우선 천천히 가세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6. 자, 24에서 마이너스 16을 빼게 되면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8.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돼요? 지금 44의 i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8이 결국에는 a가 된다는 뜻이고, 이 44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b가 된다. 아,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52가 답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복소수지가 있는데 두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그랬을 때 얘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가조건과 나조건을 이렇게 볼 건데요. 이번 문제는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같이 정리를 차근차근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자, 우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G라고 하는 G1이라고 하는 어떤 복소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얘가 실수라고 합니다. 얘가 실수래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이런 뜻이거든요. G1이라고 하는 것을 A 플러스 BI로 이렇게 둔다면 결국에는 얘가 실수가 되려면 B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어야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G1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오면 지금처럼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결국엔 좀 복잡하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바로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우선은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a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녀석의 켤레복소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엔 어떻게 되죠? a에다가 지금 발을 이렇게 씌워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엔 얘는 그대로 a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자, 다른 식으로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b가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g1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0i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g1의 바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a 마이너스의 0i라고 써도 되겠죠. 근데 어차피 얘는 0이니까 얘 전체가 그냥 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a로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G1이 실수다라고 한다면 B가 0이라는 말도 맞지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G1은 G1의 바와 서로 동일하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 조건을 한번 보실래요? 자, 나 조건을 보시면 1 플러스 G의 제곱분에 다시 G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되게 복잡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금 실수라고 한다면 이 녀석 전체가 복소수니까 그냥 얘는 1 플러스 g의 제곱분의 g 이퀄, 그리고 1 플러스 g의 제곱분의 g의 전체 바와 서로 동일하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복소수의 기본 성질에 의하여
지금 분수꼴로 되어 있을 때 각각의 바로 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1 플러스 g의 제곱 분의 g의 바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말은즉슨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실수라고 하는 것은 바를 붙여봐야 1이니까 1 플러스에 그리고 g의 제곱의 바다라고 할 수가 있고 g 바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자, 이 말은즉슨 g 바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g 바가 아니죠. 자, g의 제곱에 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즉슨 g 곱하기 g의 바입니다. 그러면 복소수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각각의 바로 가자라고 했었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는 g 바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와 관련되어 있는 공식이나 성질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바로 외워가지고 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서 유도를 한번 해보자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보시면 1 플러스의 g 바의 제곱분의 다시 g 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서로 같다라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모두 전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이 분모에 있는 것은 이쪽 g에다가 곱을 할 거고 얘는 어떻게 해요? g 바랑 서로 어떻게 해요? 곱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다 정리할게요. g 곱하기 1 플러스 g 바의 제곱입니다. 자, 이퀄 g 바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g의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자, 얘를 전개를 합니다. g 더하기 g 곱하기 g 바의 제곱은 g 바 더하기 g 바 곱하기 g의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 녀석을 좌변으로 옮길까요? 그러면 g 플러스 g 곱하기 g 바의 제곱 마이너스 g 바 곱하기 g의 제곱입니다. 다소 복잡합니다. 중간중간에 끊어서 먼저 정리를 하시고 제 설명을 꼭 들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g 바 이렇게 쓸 거고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결합해서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거냐면 마이너스의 g 곱하기 g 바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 이 녀석으로 묶은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요 녀석은 뭐가 됩니까? g 하나가 남을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g 바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g 마이너스 g 바로 이렇게 묶어서 결국에는 1 마이너스 g 곱하기 g 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됐습니까? 그래서 이퀄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가라고 하는 조건을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에서 이제 가라고 하는 조건을 다시 한번 가볼 건데 여기에서 g 바의 i가 음수다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적어도 0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0이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녀석 전체의 값이 0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므로 얘가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g 바라고 하는 것은 0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약분 처리를 해서 요 녀석이 결국엔 0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g 곱하기 g 반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1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일하게 이제 2 플러스 g분의 g의 제곱도 실수래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g의 제곱 그리고 2 더하기 g 그 녀석의 전체 바 서로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g 바의 제곱으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g 바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대각선끼리 서로 곱을 해가지고 전개를 하겠구나 라는 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g의 제곱 2 플러스 g바 이퀄 g바의 제곱 2 플러스 g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2 곱하기 g의 제곱 플러스 g의 제곱에 g바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g바의 제곱에 여기 2가 곱해졌고요. 자, 요 녀석 전개를 해서 좌변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g 곱하기 g 바의 제곱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하고 싶습니까? 2로 먼저 묶어볼래요? 2로 묶어버리면 g의 제곱 마이너스 g 바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얘랑 얘는 처리를 했고요. 자, 우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플러스 g 곱하기 g 바. 자, 요거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하나, g 하나가 남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g 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퀄 얘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 뭐가 생각납니까? 합차 공식. g 마이너스 g 바, g 플러스 g 바. 그러면 g 마이너스 g 바로 다시 묶어버리면 2 곱하기 g 플러스 g 바 이렇게 되겠죠? 자, 플러스에다가 g 곱하기 g 바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0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그러면 얘가 0이 되어야겠네요. 자, 그러므로 g 더하기 g 바는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g 곱하기 g 바 이렇게 돼요. 근데 g 곱하기 g 바는 뭐라고 했었죠? 이 녀석은 1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러므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해결이 된 것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g 곱하기 g 바가 1이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g 더하기 g 바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g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g 마이너스 2 곱하기 g 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얘를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g 마이너스 2 g 바 마이너스 2. 자, 얘는요 g 곱하기 g 바 마이너스 2 곱하기 g 플러스 g 바 그리고 어떻게 되죠? 플러스 4.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은 1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녀석은 뭐가 돼요? 1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답은 6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방금 푼 문제가 어떤 문제일 것 같습니까? 예, 이 문제는요.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문제에 해당이 돼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때 보는 시험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선배들이 보는 시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복소수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네요. 자, 그래 놓고서는 이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값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었던 것도 좀 어려웠는데 이 문제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집어넣어서 다 제곱을 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20거듭 제곱까지 해가지고 모두 다 계산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따로 있는지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이해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선은 이거는 제가 먼저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왜 이런 방법을 써먹었는지에 대해서 반대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g는 6분의 1-루트 3i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양쪽에다가 6을 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옮겨버리면 우변은 마이너스 루트 3i만 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양쪽을 제곱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36에 g의 제곱 마이너스 12g 플러스 1이고요. 이퀄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은 3이 될 거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6에 g의 제곱에 마이너스 12g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 자, 그렇다면 얘는 우리가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4로 약분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9 g의 제곱 마이너스 12g 12g가 아니라 3g죠. 3g.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해서 G에 대해서 어떠한 방정식을 이끌어내기는 했는데 이걸 통해서 얘를 어떻게 적용을 할지, 예, 이 적용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방법을 이제 써먹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변 자체가 지금 실수부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3에 해당이, 루트 3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제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실수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을 조금 더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좀 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직접 뭐 어떻게 또 대입을 할지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직접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예, 좀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그 다음에 a제곱의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3g의 제곱 마이너스 3g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이 녀석을 a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얘도 a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g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뒤에 곱하기 1이 있다라고 하고 이 1을요 b라고 생각을 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1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죠? b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써볼게요. 긴장되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3g 플러스 1입니다. 3g의 제곱 마이너스 3g 그리고 플러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치 a 그리고 1이 b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엔 이 공식을 한번 보시면 결국엔 얘는 어떻게 됩니까? 3g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1의 세제곱은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3g의 세제곱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거기에다가 덤으로 양쪽을 또 제곱을 하게 되면 3g의 6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어떤 게 끝났냐면, 자, 봅시다. 1 플러스에 3g 플러스 3의 제곱의 g 제곱 플러스, 자, 우선은 나열을 다 한번 해볼게요. 다 할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만요. 자, 그러면 3의 4제곱에 g의 4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3의 5제곱 곱하기 g의 5제곱 플러스 3의 6제곱 곱하기 g의 6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3의 20제곱 곱하기 g의 20거듭제곱까지. 자, 그러면 우선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요 녀석이요.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3g의 세제곱에 곱하기 3 곱하기 g예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뭡니까? 다시 마이너스 1입니다. 됐습니까? 자, 얘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3g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3의 5제곱 그 다음에 g의 5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3의 세제곱 곱하기 g의 세제곱 그리고 3의 제곱 곱하기 g의 제곱. 됐습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모두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여기까지가 모두 삭제가 되어서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그러면 이제 같은 패턴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 자, 봅시다. 3의 6제곱 곱하기 g의 6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죠.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구했죠. 그러면 3의 7거듭제곱에 g의 7거듭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3g 됐습니까?
그러면 3의 8제곱 곱하기 g의 8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3g의 제곱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쭉 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엔 어떻게 되죠? 6개씩 묶었을 때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전체 몇 개의 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3의 g의 1 거듭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20제곱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개수는 몇 개다? 20개다. 근데 여기 1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총 몇 개입니까? 21개입니다. 이 21개를 6으로 나눠 보실래요? 그러면 6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 3, 18, 3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6개씩 묶었을 때 세묶음이 나온다는 뜻이고 그 6개씩은 모두 다 0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뒤에 나머지 3가지는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의 20제곱, g의 20제곱. 헷갈리면 이렇게 쓰세요. g의 19거듭제곱.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3의 18제곱, g의 18거듭제곱.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요. 3의 18거듭제곱, g의 18거듭제곱으로 그냥 묶어버리면 1 플러스 3g 플러스 3g의 제곱이 이렇게 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할만하시죠? 그러면 요 녀석은 뭡니까? 3의 g의 6제곱에 다시 몇 제곱이에요? 3제곱. 근데 얘는 1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얘가 1이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만 이제 남았다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을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3g의 제곱 플러스 3g 플러스 1입니다. 만일에 여기까지 정리를 했을 때 얘를 집어넣을 생각을 여기서 또 한번 하시면요.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어떻게 갈 거냐면 아까 저 위에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요 녀석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원래 이게 0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3g의 제곱 마이너스 3g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으니까 3g의 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3g 마이너스 1이에요.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없어지고 없어져서 6g가 돼요. 됐습니까? 이제 끝났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g라고 하는 것은 아까 6분의 뭐라고 했었죠? 1-루트 3의 i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탁 집어넣으면 결국엔 남는 것은 1-루트 3i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a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이고요. b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루트 3.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을 때 다소 복잡한 내용이 좀 있었지만 천천히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매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꼭 복습해 주세요.